사드 배치 예정지에 살고 있는 성주 또 김천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금 제1야당 민주당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답답함을 호소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의 김종경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 위원장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종경입니다. 어제 몇 분 정도 올라오셨습니까? 예, 어제 주로 연세에 많으신 어르신분들 약 한 50분 정도가 상경하셨습니다. 예, 어디서 시위를 하셨습니까? 어제는 저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을 딱 지목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자체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 따른 국민적인 어떤 그런 탄핵을 받은 정당이고요. 예. 또 얼마 전에 또 분당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원내 제1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유일하게 이제 국회가 뭐 유일한 선출 기관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예. 전면적인 재검토, 그리고 뭐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경선 시에 약속을 했던 예.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예. 그리고 야3당이 협력해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라. 예.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내 사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음흠. 이 문제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익적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를 해달라. 예. 그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주당사에서 예. 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추미애 대표 당대표 경선에서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겠다라는 공약은 아직까지 안 지켜졌죠? 예, 뭐 지금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이 경고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한 사드 반대 당론은 아직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많이 답답하고요. 예. 그래서 제1당으로서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입장을 밝혀라. 그게 네. 저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미애 대표를 만나셨다고요? 예,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오늘로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 면담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초에 어떤 당론 채택 부분은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 신분일 때에는 분명한 반대 당론을 가졌는데 예. 또 당대표 입장에서 당내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또 분명한 것은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입장은 대선 국면에서 이 사드 문제가 자칫하면 안보 프레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고, 예. 또 그렇다면 이게 또 보수 진보 간 진영 논리로 이렇게 확대되어 버리면 또 이게 참 대선 국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당내 사정들을 예.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뭐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이 그만큼 지지를 해준 제1당으로서 좀 강하게 예. 국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데 앞장서 달라. 예. 그렇게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추 대표가 뭐 안보 프레임으로 진영 논리로 대선 국민이 흐를 수 있다, 당내 의견 수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쭉 설득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당론 채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로 예정된 당내 최고위 회의에서 예. 이 문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한 5가지 문제, 그리고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론 채택을,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당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겠다, 뭐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네. 예.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몇몇 분은 남아서 농성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김천 성주 원불교, 그리고 사드 저지 전국 행동,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대 형식으로 최소 인원은 계속적으로 이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 농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은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1월 2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임시국회 내에 어떤 가시적인 그런 이제 해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 20일까지는 저희가 일단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국회에서 사드 특위 구성하고 이걸 비준 절차에 밟도록 하는 절차적인 과정, 이런 걸 20일 임시국회 내에서 해내라 이 말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1당이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라. 네. 그런 것이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라고 했고, 또 동시에
그런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거를 뭐 바로 바꾸긴 좀 어렵다 이런 말도 했고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님의 그런 사드에 대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사실 현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다만 이제 국방부가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롯데 골프장, 성주 골프장 부지와 국방부가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하는 남양주 부지가 남양주 부지, 그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국방부에서는 바로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군에게 이 부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내법 절차가 전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부분은 뭐 말하자면 이제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표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그 한미 동맹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핵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하는 다분히 이제 국제 정치 감각을 앞세운 그러한 현명한 그래서 북핵 해결 국면이 되면 사드는 사실 또 필요 없어지고 이런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반대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 상당히 저희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였고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전개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저희 주민들의 어떤 그 재산권 문제, 그리고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제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사드가 과연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무기 체계인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뭐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부분은 저희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사드 체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 갈등만 부추기고 한반도의 어떤 긴장만 고조시킨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김종경 위원장이었고요. 이어서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1, 2등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사드 관련해서 최근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입장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걸 둘러싸고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뭐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좀 후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초기에 사드 그 배치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중단돼야 되고 재검토된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중단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보다는 미국과 합의했는데 이걸 좀 취소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체념론에 가까운 발언들을 좀 많이 내놓고 계세요. 체념론? 예. 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가 합의한 건데 이걸 번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좀 회의론 또 오늘 좀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뭐 과거 뭐 한미 간에도 아주 중요한 합의들이 그 번복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전시작 정권 반환 합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번복이 된 바 있었고, 그 조지 H.W. 부시와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했던 팀스피트 중단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국방장관들이 그 합의를 번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과 환경 또 합의의 주체가 바뀜으로써 어떤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 합의를 재조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미국과 그걸 못하겠다라는 쪽에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좀 많은 국민들을 좀 실망케 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 될 것 같아서 체념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중도파들의 표를 의식해서 전환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둘 다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공명 친미,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좀 공명 친미주의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좀 뭐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할 경우에 미국한테 좀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어떤 좀
두려움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뭐 강하게 좀 뭐 흔히 그 표현하는 것은 우클릭을 함으로써 뭐 중도 표심을 좀 공략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둘 다 별로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입장 바꾼 거냐 아니냐 논란이니까 다시 또 해명하면서 다음 정부로 이 문제를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고 거기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 중국과 러시아를 또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좀 애매하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제가 보기엔 스텝이 꼬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이제 정부에선 사드 배치에 굉장히 그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제 올해 연말로 목표 시간을 제시했다가 조기 대선이 다가오니까 5월, 6월 예. 이렇게 사드 배치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어떤 중국의 여러 가지 보복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먼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국회 비준을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 비준을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사드 배치를 정부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건의해야 비준 절차에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기존의 입장하고도 또 이제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예.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한 말씀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건 미국한테 따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이제 사드 배치를 제안을 하면서 이것은 북핵 방어에 굉장히 실효가 있고 중국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중국한테 설득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미국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사드를 만든 사드의 주체는 사드는 미국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하다못해 사드나 그 관련된 레이더는 중국을 절대로 겨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를 제시해서라도 예.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 중국한테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예. 그런 상황을 갖다 정확히 미국한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거는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사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역 이기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좀 비난한 대상이 성주나 김천 주민들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주나 김천 주민들의 대다수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과거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만 내 지역구는 안 된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오히려 비판은 그분들한테 해야 될. 지역 이기주의는 거기다. 네네. 또 하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사드는 중국한테도 중요하다. 중국 측의 압박과 보복은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또 반기문 전 총장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자신들의 핵심 이익, 그러니까 국익에도 여러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만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핵심 이익에 침해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사드의 1차적인 주체인 미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적인 설득을 미국보다 구체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46년 동안 외교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국제 안전과 평화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좀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건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우식 대표 생각할 때는 일단 이거 막 서두르고 있는 사드 배치 일단 중단시켜야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북핵 방어에 실효가 있느냐? 네.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 나라도 배치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다, 보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나타나는 영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이 진행되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들 나라가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인 우려가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사실 빨리 제기해야 될 것은
지난 10년 동안 중단된 육지화를 이뤘던 북핵 협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핵 해결 프로세스는 서둘러야 하죠. 그렇죠. 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뭐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되면 그때가 사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중국의 이런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따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중국을 설득해야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이렇게. 중국한테도 우리가 또 항의를 해야 될 건 항의를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죠. 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를 한 만큼 중국도 사드 배치의 주체는 미국이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또 큰 권한을 갖고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였습니다.